마음의 보약 한 첩을 드리는 시간. 마음 한 첩입니다. 말을 했는데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내 의견을 말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아, 나는 가볍게 여겨지는구나 싶은 순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례해지고 싶지 않고 관계를 상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용히 말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품위를 지키려 하면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도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건 강하게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품위를 지키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 무례해지지 않으면서도 존중받는 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법 5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방식이 왜 존중을 만드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3초 멈추면 달라지는 것. 가족 모임에서 한 분이 손주 교육 방식에 대해 조언을 했는데 한 어르신은 바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며 즉시 반응했습니다. 말이 길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언쟁처럼 번졌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조언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가 3초쯤 지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짧게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두 번째 어르신의 말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질문이나 의견을 들은 후 3초 이상 멈춘 후 대답한 사람이 즉시 반응한 사람보다 신뢰도가 평균 47%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방어적으로 보이지만 잠시 멈춘 후 답하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반응하면 방어적으로 보이는데 마치 공격받았다고 느껴서 즉시 막아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대화는 논쟁이 되고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면 달라지는데 그 3초의 침묵은 나는 당신 말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방어하지 않으면서도 내 생각을 지킬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급하지 않은데 즉시 증명하려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여유가 있고 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습니다. 그 여유가 존중을 만듭니다. 그때 참을 걸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밤새 뒤척인 적이 있으시죠? 3초만 멈췄어도 안 할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인데 후회 안 할 말을 하는 게 진짜 강한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불편함을 느낄 때 바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잠깐 멈춰서 3초만 숨을 고르십시오. 그 3초가 여러분을 방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데 급하지 않아도 괜찮고 바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각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할수록 가벼워 보이는 이유. 병원 대기실에서 한 분이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는데 한 어르신은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요. 병원도 다니고 있고 약도 먹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였거든요. 말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짧게 답했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더 궁금해하면서 아, 그러시구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짧게 말한 분이 더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자기 상황을 30초 이내로 설명한 사람이 1분 이상 설명한 사람보다 자신감 있다는 평가를 63%더 받았습니다. 과도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불안해 보인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간결하게 말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다, 중심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명해야 이해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말해야 오해가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 길게 설명하고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제대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문제는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불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들리고 증명하려 할수록 중심이 흔들려 보입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길게 설명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이해하든 안 하든 내 상황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으면서 그 담담함이 오히려 존중을 만듭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는데 모든 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싶을 때, 이해받고 싶을 때 잠깐 멈춰서 정말 이 설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돌아보십시오. 짧게 말해도 괜찮고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세 번째, 거절은 짧을수록 강하다. 친구가 부탁을 했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운 부탁이었지만 한 분은 거절하면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아, 미안한데 나도 요즘 바빠서 사실 건강도 안 좋고 다른 일도 많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다른 분은 짧게 말했는데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 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친구가 알았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길게 설명한 쪽은 친구가 그래도 한 번만 이라며 재차 부탁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거절할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협상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1%였지만 짧고 명확하게 거절하면 상대방은 확고한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89%였습니다. 같은 거절이지만 설명의 길이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달랐다는 겁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우리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거절하는 게 무례한 것 같고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봐 걱정되면서 이유를 덧붙입니다.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래서 라고 말하지만 그 설명이 경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유만 해결되면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고 상대방은 그 이유를 극복하려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며 재차 부탁합니다. 경계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건데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습니다 라고 이유 없이 말하는 겁니다. 내 경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며 그 확고함이 존중을 만듭니다. 경계는 담장과 같은데 담장이 있다고 이웃과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담장이 분명해야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담장이 없으면 언제 넘어와도 되는 줄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경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미안한 마음에 이유를 길게 설명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춰서 짧고 분명하게 말해도 괜찮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경계는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며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무례한 게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네 번째, 반대해도 미움받지 않고 존중받는 법.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분이 강하게 자기 의견을 말했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틀렸어요라며 바로 반박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상대방이 그래요? 어떻게 보시는데요? 라고 물었고 반박이 아니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틀렸다, 아니다로 시작하는 반박은 상대방의 방어심을 94% 증가시켰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라는 표현은 방어심 증가율이 23%에 그쳤습니다. 같은 불일치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으면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렸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야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내 생각을 알 거라고 여기지만 반박은 공격으로 들립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방은 방어하면서 자기 생각을 지키려 합니다. 대화는 싸움이 되는데 동의하지 않아도 무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내 생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가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가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각자 다른 경험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A라고 보는 것을 상대는 B라고 볼 수 있고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틀렸다고 말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춰서 반박하지 않아도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다르게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품위를 지키면서도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5번째, 화내지 않고도 선 긋는 사람들. 가족이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한 분은 화를 냈습니다. 왜 맨날 늦는 거야? 나 기다리는 거 생각 안 해? 정말 짜증나. 감정을 쏟아냈는데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나도 바빠서 그런 거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분은 다르게 말했는데 우리 약속 시간이 3시였는데 지금 3시 30분이네요. 저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기준을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연구 결과 화난다, 짜증난다 같은 감정 표현을 들은 사람 중 78명은 즉시 변명하거나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기준을 말했을 때는 82명이 미안하다, 다음엔 조심하겠다며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불만인데 표현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방어하는데 내가 화나게 만들었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민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을 가진 사람은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기준으로 말하면서 나는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분명함이 존중을 만듭니다. 화를 내는 건 쉬운데 그냥 감정이 북받치면 되니까요. 하지만 화를 낸 후에는 관계가 망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건 화를 참는 게 아니라 감정 대신 내 기준을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듣고 관계도 지켜집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감정을 쏟아내고 싶을 때 잠깐 멈춰서 감정 대신 기준을 말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면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을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원칙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기까지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법 5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심코 쓰지만 오히려 무시당하게 만드는 말은 무엇일까요? 배려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어쩌면 우리 자신을 가볍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그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괜찮아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말로 약속을 잡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취소했을 경우 사실 준비도 했고 시간도 비워뒀는데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바쁘시죠? 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했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는데 아쉽네요.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불평이 아니라 솔직함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미안해요. 다음엔 꼭 조심할게요 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괜찮다, 이해한다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는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했는데 평균 6개월 후 존중도가 41% 낮아졌습니다. 배려하려던 말이 오히려 자신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는 배려인데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이지만 그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우리 자신이 가벼워집니다. 상대방은 저 사람은 뭘 해도 괜찮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그럴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진짜 괜찮을 때만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데 불편하면 아쉽습니다. 서운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무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직함이며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게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우리의 감정을 알 권리가 있고 그래야 관계가 평등해집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진짜 괜찮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결국 나만 속상하고 상대방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진실을 숨긴 건데 그게 결국 나와 상대방 둘 다를 속이는 겁니다. 괜찮아요 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려 할 때 잠깐 멈춰서 정말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괜찮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은데 아쉽네요, 서운해요 라고 하는 그 솔직함이 여러분을 존중받게 만듭니다. 두 번째, 칭찬을 거절하면 생기는 일. 누군가 칭찬을 했는데 어머, 정말 잘하셨네요. 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뭐요?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겸손하려는 마음이었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은 감사합니다. 노력했어요 라고 짧게 답하면서 칭찬을 받아들였는데 상대방이 정말 대단하세요 라며 진심으로 존경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칭찬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칭찬을 덜 받았는데 상대방이 칭찬해도 소용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칭찬을 부정하는 사람보다 신뢰도와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칭찬을 받으면 부인해야 하고 아니에요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축소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 자신을 정말로 작게 만듭니다. 제가 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반복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되고 상대방도 그렇게 여깁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을 받아들이되 자만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플라톤은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고 했는데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을 때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춰서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자만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며 여러분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다 보니 넘어가 버린 관계. 누군가 무례한 말을 했는데 기분이 상했지만
그냥 넘어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었지만 그 사람은 계속 비슷한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은 뭘 해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른 분은 조용히 말했는데 그 말은 저를 불편하게 하네요라고 공격이 아니라 사실을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죄송해요. 몰랐어요라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고 넘어간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 만족도가 감소했는데 평균 1년 후 관계 만족도가 58% 낮아졌습니다. 반면 초기의 경계를 분명히 한 관계가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넘어가는 게 어른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게 성숙한 거라고 믿으면서 불편해도 그냥 넘어갈게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넘어간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불편함은 쌓입니다. 상대방은 계속 같은 행동을 하고 관계는 서서히 망가지는데 진짜 어른스러움은 참는 게 아닙니다. 품위 있게 경계를 말하는 것이며 그 말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공격하지 않고 조용히 선을 긋는 겁니다.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관계는 진실에서 시작된다고 했는데 불편함을 숨기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솔직해야 관계가 진짜가 됩니다. 불편한 순간에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할 때 잠깐 멈춰서 정말 넘어가도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불편하면 그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평생 품위를 지키며 살아왔지만 때로는 그 품위가 우리를 가볍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존중은 강하게 말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데서 나왔습니다. 3초 멈추고 설명하지 않고 거절을 짧게 하고 반대해도 미움받지 않고 존중받고 감정 대신 기준을 말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화법이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배려라고 생각했던 말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뭐요, 그냥 넘어갈게요는 우리 자신을 축소시켰는데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말을 편하게 하는 것이며 강하게 말하지 않아도 중심을 지킬 수 있고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유가 진짜 어른의 품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앞으로 덜 하고 싶은 말 한 가지가 떠오르시나요? 습관적으로 해왔지만 어쩌면 나를 가볍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떠올랐다면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품위를 지키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른으로 서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배우는 지혜입니다. 지친 마음의 보약 한 첩 같은 이야기, 마음 한 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관계가 한결 편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